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인 다이어가 쓴 의도의 힘이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의도 연구에 너무도 집착한 나머지 심리학자, 사회학자, 종교학자, 그리고 고대와 현대의 학자들과 학술 연구자들이 쓴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그 결과 나는 의도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행위로 이끄는 강렬한 목적이나 목표라는 매우 상식적인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면의 욕구를 달성하는데 어떤 간섭도 허락하지 않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된다. 사납고 끈질긴 투견과 같은 결이나 결단력의 소유자. 만약 당신이 꿈을 실현하도록 몰아가는 내면의 그림과 결합된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이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면 당신에겐 의도를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 이런 설명이 어울릴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뽐내는 사람일 것이다. 수년 동안 나는 의도에 대해 이와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나는 의도의 힘에 대해 예전에도 지금과 똑같이 말해왔다. 그러나 나는 지난 25년 동안 나의 사고가 순수한 심리적 측면에 대한 강조 또는 개인의 성장 강조에서 치유, 기적 창조, 현시, 그리고 신성한 지성과의 연결이 진정으로 가능한 정신세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러한 것은 나의 학문적, 직업적 배경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아니라 정신적 측면과 더 의식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할 때 전개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이제 나의 글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서 살아가고 더 빠른 에너지를 요구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정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한다. 내가 생각할 때 의도는 단호한 자아나 개인의 의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나의 삶에서 여러 수준의 자아를 떨쳐냄으로써 얻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카를로스 카스테나다의 책에서 읽은 두 개의 문장이 내게 이런 생각을 하도록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글을 쓰며 살아오는 동안 내게 새로운 책을 쓰게 하는 어떤 생각을 우연히 읽게 된 책 속에서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심장으로 연결되는 동맥 하나가 막혀 있어 가벼운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키곤 했는데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카스타네다의 최근 저서 무한의 적극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을 읽게 됐다. 의도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이다. 마법사들이 의도를 부르면 의도가 그들에게로 와 도달해야 할 길을 제시하며 이는 마법사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그 문장들이 의도의 힘에 관해 내게 전해준 통찰력과 명확함에 놀랐다. 의도가 당신이 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으로 우주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상상해봐라. 나는 카스타네다의 글을 읽기 전에는 의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 두 문장을 직접 글로 써서 카드에 인쇄한 다음 코팅했다. 그리곤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수술을 받게 될 카테터 연구소에 코팅한 카드를 가지고 갔고 도착하자마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의도의 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강연할 때마다 의도에 대해 잠깐씩 이야기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의도의 힘을 사용해 완전한 채비를 갖춘 다음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사토리 또는 찰나의 깨달음을 경험한 바 있었고 이런 통찰력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었다. 의도의 힘에 접근하면 의지라는 순수한 힘을 통해 욕망을 달성하려 노력할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확실히 가능한 차원으로 내려와 있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내내 실제로 의도의 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책, 논문, 대화, 전화, 벨소리, 편지함에 꽂혀 있는 것들, 그리고 서점에 들어섰을 때 눈에 띄는 책들과 같은 모든 것이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록 공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나는 독자들이 의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이전에 파탄잘리가 잠자는 힘과 지적 능력과 재능이 살아나리라. 그러면 당신은 지금껏 꿈꿔온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리라고 암시한 것처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의도를 활용할 때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파탄잘리의 글에서 읽은 두 단어, 잠자는 힘도 의도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하게 만들었다. 파탄잘리는 존재하지 않거나 죽은 것처럼 보이는 힘에 관해 이야기했고 영감을 받을 때 느끼는 강력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목적이나 소명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정신이 당신을 통해 작용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 것이다. 영감을 받았다는 말은 기운이 충만하다는 의미다. 나는 삶의 중요한 시기에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했다. 이런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 힘은 누가 이용하게 되는가? 그 힘에 접근하는 것이 거부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내게 연구 의욕을 불어넣었고 이 책을 쓰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의도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지금 나는 오랫동안 모호한 상태로 있었던 진리를 깨닫고 흥분했던 과거 시점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의도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의도는 우리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관습적 양식의 범위를 초월해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에너지의 영역이다. 의도는 우리가 실제로 수퇴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끌어당겨 흥미롭고 새로운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의도의 힘을 구현하는 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자기와 연결하고 자아와의 일체감을 모두 버리는 과정이다. 나는 초기에 쓴 몇 편의 글에서 이 과정을 숙련에 이르는 길이라 명명했다. 현재 상태에서 당신이 의도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4단계가 유용할 것이다. 첫 번째, 단련.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체를 단련해야 한다. 따라서 자아와의 일체감을 버린다는 것은 육체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 육체를 단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습, 운동, 비중독성 습관, 건강에 좋은 음식 등과 함께 단련해야 한다. 두 번째, 지혜. 단련과 결합된 지혜는 당신이 사고와 지능과 감정을 육체의 기능과 조화시킬 때 집중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머리를 써라라고 말하면서 학교에 보내며 그런 것을 교육이라 부른다. 세 번째, 사랑. 육체를 지혜와 함께 단련하고 과제를 영리하게 수행하고 난 후에는 당신의 행동을 사랑하고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세일즈의 세계에 비유하면 우선 당신이 팔려고 하는 것에 반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당신의 사랑이나 열정을 잠재 고객들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테니스를 배울 때 게임 운영 전략을 배우면서 갖가지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테니스 코트에서 공을 치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게임과 관련된 다른 모든 것을 즐겨야 한다. 네 번째, 복종. 이것이야말로 의도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육체와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고 당신이 의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우주엔 무당들이 의도라 부르는 측량할 수도 형용할 수도 없는 힘이 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의 고리에 연결되어 의도에 부속된다라는 말로 의도를 설명했다. 우주 전체에 무조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당신과 당신의 단련되고 지혜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자기와 당신의 모든 사고와 감정이 포함된다. 복종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 자신의 무한한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의도의 힘이 예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아무 곳으로나 당신을 데리고 갈 수 있게 된다. 의도와 복종에 대한 이런 모든 말을 들으면서 당신은 나의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을지도 모른다. 또 당신은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프로그램이 명령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식의 결론으로 기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 의지에 대해 살펴보고 의도에 관한 이 새로운 시각과 당신 의지가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자. 책 주세요, 책. 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의도의 힘이란 책을 먹어봤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